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11일 금요일 오전 5시 27분입니다. 조금 전에 미국 증시가 마감한 좀 이른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좀 어디 움직여야 돼가지고 평소보다 녹화를 좀 빨리 합니다. 그리고 오후 영상은 평소와 녹화 시간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아마 평소보다 좀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은 몇 시에 녹화한다라고 말씀은 정확하게 못 드리겠고, 너무 예상보다 좀 늦어지면은 미리 그 공지사항에다가 글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미국 조금 전에 마감한 미국 증시는 살짝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살짝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으로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이 어젯밤에 중요한 지표가 발표됐는데 지표 발표되기 전에 박스권이던 미국 증시는 이미 위쪽으로 지표 발표되기 전에 방향을 틀었고 이날 좀 약간 급하게 움직였죠. 이날 급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조금 전에 살짝 하락 마감한 거죠. 예, 살짝 조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거는 방향성 자체에는 특별한 변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빠졌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 없고 일단 계속 주식시장은 우상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젯밤에 그 지표 발표된 거 좀 내용 살펴볼게요. 미국 물가 지표 발표됐는데 예상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었죠. 예상보다 물가가 좀 높거나 낮거나 할 수도 있다. 너무 충격적인 것만 아니면 주식시장에 특별한 영향은 없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정도 예상 조금 높은 거는 주식시장에 특별한 영향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문제가 생겨서 금리나 기대감이 소멸되어 버리면은 이제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금리나 기대감은 어젯밤에도 오히려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물론 물가지표 때문에 높아진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어젯밤에도 어젯밤 물가지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25bp 인하 확률은 오히려 살짝 더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거는 주식시장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진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살펴봤고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고용지표죠. 요게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고용시장에 대한 잔잔한 우려를 낳을 수 있습니다. 사실 어젯밤에 금리 인하 확률이 조금 높아졌는데 25bp 인하 확률이 좀 높아졌는데 이거는 고용지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어젯밤에 이런 지표들은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못했다. 우리가 모두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집중해서 보자라 말씀드렸지만은 대부분 예상치에 그냥 적당히 부합하면서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겁니다. 이제 중요한 이벤트는 끝났고요. 이제 오늘 밤에 이제 무슨 일이 있나 좀 잠깐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오늘 밤에도 물가지표가 발표되긴 합니다. PPI요. 생산자 물가지표인데 이거는 사실 별로 그렇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 그렇게 중요한 지표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CPI가 훨씬 중요했죠.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미국 증시 개장하고 나서 본장 시간에 발표가 되는데 약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 이런 물가 관련된 지표는 특별히 서프라이즈만 아니면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이제 미국 증시 개장하기 전에 오늘 밤에 그 미국 금융주들의 실적이 발표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3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됩니다. 실적 발표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주목하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봤고요. 어젯밤 헤드라인은 이겁니다. 예상보다 높은 물가에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 이겁니다. 물가 지표의 영향으로 조금 하락 마감했다. 근데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이 정도고요. 여기 기사에 나와 있진 않지만은 사실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친 거는 그 물가 지표뿐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생각해봐야 돼요. 전쟁 이슈. 예. 계속 이스라엘에서 무슨 이슈가 터지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점이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국제유가 직접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것이 장기금리를 끌어올리고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 좀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사이클이 요즘에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젯밤에도 잔잔하게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미사일과 포탄이 좀 오갔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가 올랐고 금리가 올랐고 장기금리가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말은 장기금리가 올랐고 그로 인해서 증시에 악영향이 좀 있었을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물가지표의 영향도 있겠지만 이것도 우리가 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모두 물가지표에 주목하지만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긴 있다. 영향을 분명히 미치고 있는 변수다라는 거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다 봤고요.
또 그리고 그 뭐 보스틱 총재의 발언이 있긴 있었습니다. 뭐 금리 동결을 금리 동결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발언이 있었다라고는 하는데, 솔직히 뭐 이런 발언들은 지금 뭐 별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금리 인하, 금리 동결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연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들은 솔직히 시장에 지금 특별히 영향을 잘 못 미치는 것 같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뉴욕 연은 총재는 뭐 금리 인하가 더 이어질 것이다. 시카고 연은 총재는 인플레 걱정이 크게 되지 않는다. 물가 지표를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특별히 뭐 다른 기사는 살펴볼 건 없고요. 그래서 하여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요. 이래저래 해서 뭐 발언 때문인지 지표 때문인지 하여튼 금리 인하 기대감은 25bp 인하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 금리 동결해야 된다는 확률은 오히려 살짝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점들은 일단 주식시장이 긍정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요. 어젯밤 이제 주식시장 내용 좀 살펴보자면 유럽 증시, 독일 증시입니다. 살짝 조정, 그죠? 일단 바닥은 단기 바닥 만들었고 우상향하는 거는 특별히 지장은 없다 이겁니다.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미국 증시 좀 넘어가 보자면요, 이런 모습입니다. 미국 증시는 살짝 하락 마감한 겁니다. 어젯밤에는 이제 주로 기술주가 조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상승하고, 뭐 이쪽에 있는 친구들 아마존이 좀 상승하고, 뭐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도 잘 버텨주면서 빅테크가 좀 분위기 괜찮았죠. 이런 점들 때문에 나스닥이 조금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 정도 상승 마감했거든요. 한동안 답답하다가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상승했으니까 삼성전자에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증시 뭐 약간 좀 순서가 안 맞긴 합니다만은 한국 증시 이야기 좀 잠깐 먼저 해보자면, 일단 그죠, 삼성전자를 일단 긍정적으로 본다고요. 근데 아직 바닥이 안 나왔어요. 삼성전자는. 참고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삼성전자를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해서 매수 추천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어떤 중기적인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서도 지금은 좀 낙폭이 좀 심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뭐 괜찮아질 수 있다, 이 정도 차원이지, 이게 이제 앞으로 뭐 대세 상승으로 간다 그런 걸 앞으로 중장기적인 전망을 좋게 본다 그건 아닙니다. 중기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많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 건강 상태는 많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탄력적인 반등이나 이런 걸 기대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다만 이제 어쨌든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좀 매력이 좀 있다, 이 정도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 코스피도 뭐 좋을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 한국 증시는 이제 그 옵션 만기 어제 끝났죠? 어제 옵션 만기 끝났고,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발표도 나왔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한국 증시의 주요한 이벤트들은 다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쯤이면 삼성전자도 이제 반등할 수 있지 않겠어라는 생각을 좀 해보긴 합니다. 악재 노출, 그죠?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악재 노출, 재료가 나왔고, 그리고 이 옵션 만기가 끝나면서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던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됐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갖춰졌으면 삼성전자 좀 올라올 수 있지 않겠어? 그러면 코스피도 좀 긍정적이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일단은 밑바탕을 깔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조금 하락 마감한 거는 뭐 한국 증시에는 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 그 마이크론이 말씀드렸다시피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점이 삼성전자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봤고요. 다시 미국 증시 돌아와서 국제유가 올랐기 때문에 에너지 섹터 상승 마감했다, 이 정도 내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물가가 예상보다 그래 좀 높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중소형주들은 좀 부담이 좀 되는 것 같긴 합니다. 뭐 국제유가가 올라서 장기금리가 올라서 뭐 중소형주에 부담이 된다, 러셀 지수에 부담이 된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고요. 하여튼 그래서 어젯밤에 좀 시장이 부진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튼튼한 하방 경직성, 나 이제 좀 빠지지는 않을 거야, 뭐 그런 모습들을 어젯밤에 확인을 좀 한 모습입니다. 전날 많이 올랐었고 그 상승한 거에 대한 피로 감소화, 뭐 이 정도 차원에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 종목 수는 좀 적었지만은 그래도 일단 뭐 시장 상황 자체는 별로 나빠 보이진 않는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내용 보자면요, 일봉으로 좀 먼저 좀 볼게요. 나스닥입니다. 보시다시피 그죠, 장중에 좀 들썩들썩했지만 뭐 결과적으로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잘 일단 올라가고 있다.
다만 여기 보시면 직전 고점이 여기죠. 직전 고점이 저항이 있기 때문에 뭐 살짝 상승이 둔화됐다. 이 정도 개념으로 일단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미 일단 우상향 뭐 이런 거는 일단 뭐 시작이 됐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지난번에 여기서 오랫동안 횡보를 했었고 이 위쪽으로 방향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단 이 정도 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랐는데 기간 조정이다. 그러면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전고점 정도 여기 역사적인 고점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일단 이런 생각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불안할 수도 있어요. 그죠? 언제든 음봉이 나오면 하락 전환하겠지. 뭐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좋게 보는 거는 의미 있는 매도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의미 있는 매도세가 한 번 나왔었죠. 일본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의미 있는 매도세가 한 번 나왔었습니다만은 이걸 잘 극복했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어떤 불안한 음봉이나 신호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위로 계속 올라간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일단은요. 그래서 잘 올라가고 있다 이거고요. S&P도 그렇습니다. S&P 건강 상황은 더 좋죠. 여기가 역사적 고점이었는데 일찌감치 넘어섰고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승 탄력이 둔화가 돼서 그렇지 일단 지금은 신고가 영역이다.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피로감으로 살짝 조정이 나왔을지 모르나 어쨌든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러셀 지수가 좀 부진하긴 하죠. 이런 모습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뭐 좋다 뭐 그런 거고 아직까지 뭐 특별히 불안한 거 이런 거 없다 이거고 변동성 지수 추종하는 ETF인데요. 보시다시피 뭐 조금 안정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뭐 좀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 5일선 아래에서 뭐 일단 조금 안정되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조금씩 죽고 있다. 이 30분봉인데요. 조금씩 고점을 좀 낮춰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느냐. 일단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주식시장 자체에 지금 어떤 큰 위험한 신호가 없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본다 이거예요.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종목들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위쪽에 살짝 저항이 지나가긴 하거든요. 제가 선을 그어놨었는데 이게 선들이 왜 다 하여튼 여기 지금 이제 여기 저항 이렇게 지금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어서 그런데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추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저항으로 인해서 지금 살짝 상승이 둔화가 됐지만 이거는 저항을 의식하는 모양이 아니죠. 이건 그냥 잘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다만 상승이 좀 둔화된 것일 뿐이죠. 엔비디아가 잘 올라가고 있다 이거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한동안 이제 지난번에 급등을 했다가 급등 피로감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어젯밤에 다시 한 4% 가까이 탄력적으로 올라주니까 삼성전자가 좀 좋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고요. 뭐 애플 강합니다. 그죠? 애플 잘 올라가고 있어요. 특별히 문제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약해서 좀 문제긴 하나 그래도 계속 단기 바닥 형성 시도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뭐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특별히 이상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지수도 어젯밤에 보시면 잘 올라가고 있죠. 네, 그래서 뭐 특별한 문제 없어 보인다 이겁니다. 가벼운 조정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젯밤엔요. 그리고 이 채권 시장 이제 좀 보겠습니다. 채권 시장은 일단 뭐 30년물 선물 기준으로 볼게요. 30년물 선물 기준으로 보시면 의미 있는 매수세가 안 보입니다. 어젯밤에 물가지표 높았죠. 그리고 국제유가도 상승했기 때문에 장기 금리는 좀 상승 압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이 계속해서 하락 압력을 받는 거죠. 중요한 지지선, 뭐 241선 이런 일봉상에서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살짝 아랫꼬리가 달렸을 수는 있는데 의미 있는 매수세는 아닙니다. 채권 눌림시 매수의 개념을 갖고 가는 건 맞는데 높은 물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지금 상승 탄력이 많이 죽었고 어쨌든 네, 그래서 좀 앞으로 큰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잘 올라가던 이때의 금리에 대한 전망과 지금 상황의 금리에 대한 전망이 조금 달라지긴 했죠. 어쨌든 근데 아직까지 뭐 눌림시 매수 뭐 이런 거는 네, 그런 걸 생각하는 게 맞는 구간이고요. 다만 그저 단기 바닥이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는 늦춰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매력적인 가격이긴 한데 이게 의미 있는 바닥을 만드는 모습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단기적으로 어젯밤 낙폭이 강했기 때문에 자연 반등이 올라온 거지 지금 상황에서 의미 있는 매수세에 올라오려고 한다? 이 정도는 올라와야 됩니다. 지금 의미 있는 매수세가 아니고 단기 낙폭과대에 대한 자연 반등만 나타나면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쭉쭉쭉 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금리의 바닥이 채권의 바닥이 나오지 않았다. 10년물을 봐도 그렇습니다. 다 본 것 같고요. 어젯밤에 달러도 좀 이제 금리가 높으니까 강세가 좀 나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달러 강세도 좀 둔화가 되고 있죠. 유로화 약세도 둔화가 되고 있고요.
바닥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달러 매수 이런 거는 아직은 좀 이른 상황이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외환 시장은 계속해서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이런 거는 당분간 외환 시장은 뭐 거래를 안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계속해서 일단 그런 이야기 좀 드리고 있어요. 전반적인 내용들 다 봤고, 어젯밤에는 그래도 그죠? 이거 유로화가 아래 꼴이 달았지 않습니까? 물론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되고 있긴 한데 달러 강세 주춤, 유로화 약세가 주춤하고 있다. 그죠? 그렇다면 그 틈을 뚫고 지금 원자재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찔끔찔끔 올라오고 있지만 구리 가격은 이미 아래쪽으로 꺾였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고요. 국제유가는 아직까지 안 꺾이고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고, 다만 상승 탄력이 둔화된 거다 그거죠. 아직까지 국제유가는 하락으로 전환됐다 이런 신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의미 있는 매도세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 전날 국제유가가 그죠 4% 0.4% 이렇게 막 급락을 했었긴 하나 이런 건 그냥 가벼운 눌림이라 봐야 되겠죠. 워낙 지난번에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제유가가 하락 전환한다. 그거는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국제유가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좀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런 점들이 장기금리를 끌어올리고 주식시장에 살짝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게 맞긴 맞습니다. 국제유가가 좀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되면은 주식시장도 조금 더 좋아질 수 있겠죠. 금값은 어젯밤 살짝 반등하긴 했는데 일단 아래쪽으로 조금씩 꺾이고 있고 단기 고점은 나온 상황이고 단기 바닥 나왔다라고 하긴 좀 뭐하죠. 일단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코스피 오늘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바닥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바닥 부근이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일단 가지고 지켜볼 생각이고, 한국 증시는 뭐 일단 기존의 생각 계속 갖고 갑니다. 코스피 좀 좋지 않을까. 코스피가 21선도 위쪽으로 꺾으면서 좀씩 어떤 중기적인 측면에서 지난 어떤 큰 하락을 끝내고 이렇게 큰 상승으로 좀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초창기로 보인다. 삼성전자나 코스피를 일단 좋게 보고, 얘가 올라온다면 한동안 많이 움직였던 코스닥은 조금 부진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올라온다면 상대적으로 2차 전지라든가 제약바이오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조금 부진할 수도 있다. 소외될 수도 있다. 이 정도 생각 일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생각을 갖고 일단 그대로 볼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이따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